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의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다. 이런 얘기 있죠? 뒤에가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다.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좀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저 아주 젊을 때, 대표님들 젊을 때에 그때 뭐 열정으로 한다, 뭐 한동안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제 뭐 보람이 우선이다, 뭐 직업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그냥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다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보면 뭐 돈은 적게 받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개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즉 워라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런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도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 때처럼 제가 젊었을 때처럼 뭐 그런 식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건 사라져 버렸고 가장 우선되는 게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운영하는 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거고 대표님들이 장기화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소중한 돈을 벌려면, 대표님들 수익은 어디서 나나요? 어르신한테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말씀드리죠. 이건 아예 이제 제가 수익을 얻으려는 거는 저는 대표님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드려서 대표님들 케어를 잘해서 대표님들이 어르신을 많이 모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돈이 돼요. 그죠? 대표님들도 돈이 되려면 어르신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대표님들이 목적하는 거하고 제가 목적하는 게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니 해도 돈이 좋아서 이 어르신 모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자. 대표님들 저한테 연락도 좀 주시면 제가 가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려도 이 어르신 모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터지면 전화 연락을 자주 주세요. 또 이제 사무실에 오실 때도 보면 면담 요청해서 이제 면담하실 때도 보면 대부분은 어때요? 이 얘기는 아니야. 다른 얘기야. 다른 일이 생겼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즉 어르신 모집에 대해서 대표님들 관심사나 제 관심, 즉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거는 이거니까 이 얘기를 좀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연락 좀 많이 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어르신을 모집하려면 어떻게, 방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현실부터 좀 직시를 하셔야 돼요. 현실부터. 현재 장교양 기간 중에 방문 요양은 18,536개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9월 말일 기준으로. 아직 10월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 18,536개입니다. 뭐가? 방문 요양만. 기관교육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장교양 기간은 아직 3만 개가 조금 모자라요. 한 몇백 개 정도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몇 개인가? 이렇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한 18,536개. 이제 이게 비교하기가 좋아서 방문 요양을 자꾸 잡는 겁니다. 이 급여가 8종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틀려서. 어쨌든 이 18,536개. 이 중에 돈 버는 장교양 기간은 몇 개나 될까요?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 버는 장교양 기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돈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돈 안 되면 다 그만두시지. 벌써 이 장교양 기간만 몇 년? 15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지팡이 대표님들 중에. 물론 이제 지금 상위 레벨에 계시는 분들이지만. 자, 현실을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장교양 기간 중에 방문 요양은 뭐하고 흡사하나요? 일반적인 영리기업 중에 직업 소개서하고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같이 두셔야 돼요. 직업 소개서에서 데리고 있는 그 근로자들을 이제 나가서 버는 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 10만 원을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때요?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10만 원 중에 소개비만 이제 10% 만 원을 잡는다고 치면 만 원이 매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이 9만 원은 그 근로자 몫이니까.
근데 장기환 기간도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선생님들을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파견을 하잖아요. 이렇게 파견을 하면 직업 속에서 하고 가장 흡사한데 이렇게 파견해서 수가를 받으면 그 수가 중에 수가가 다 내게 아니라 예. 그 선생님한테 급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급여는 또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예, 근로기준법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가에서 86.6%를 정확히 줘라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내 돈이 아닌 거야. 즉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86만 6천 원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13만 4천 원만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출은 13만 4천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이 개념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 매출이죠. 예, 장기화 기간 중에 방문 요양한테 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을 한번 따져봤어요. 언제 기준으로? 이제 2023년 기준은 나와 있으니까 2023년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따져보면 5조 5,502억 5천만 원이에요. 즉 공단에서 방문 요양에 준 돈이 엄청나죠. 5조면 나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대표님들도 그렇죠. 한 개만 있으면 참 진짜 예, 좋죠. 어쨌든 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일반인은 구경도 못한 돈. 이 돈이 방문 요양에 줬어요. 공단에서. 언제? 2023년도에. 예. 근데 이제 2023년 말 기준,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방문 요양이 17,475개였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죠. 예. 이 개수대로 나누면 한 기관당 3억 1,761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거예요. 많은가요? 와 할 정도잖아요. 근데 와는 아니에요. 예. 이걸 또 어때요? 12로 나누면 한 달에 2,646만 7,572원 정도가 나와요. 예. 나눠야 되니까. 그잖아요? 예. 그럼 이게 많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많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아요. 예. 왜요? 이게, 물론 이제 이 돈이 다인 건 아닙니다. 원로 이제 환산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자, 이 돈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또 있잖아요? 그 몫은 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걸 또 합쳐져야 되잖아요? 대략 합쳐보면 한 3,30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지금 맥시로 잡았을 때. 뭐 가족요양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도 있고 뭐 또 저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잡아본 거예요. 저희 평균을 내보면 이게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럼 대략 3,300만 원이 내 매출일까요? 한 달에? 아까 직업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인건비는 빼야 되잖아. 네.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강제하니까. 이걸 자꾸 건드리시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퇴직금도 무조건 넣어놓고 다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부채가 돼버리거나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엮이게 되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되니까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가 돼요? 442만 원 정도가 돼요. 13.4%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내 매출이 되는 거야. 순수한 매출이. 여기서 이제 밥 먹고 기름값 내고 임대료 내고 전기요금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뭐 내고 내면 이제 쭉 빠지면 한 2, 3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랬을 때 예. 한 달 내 총 매출이 3,3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랬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예?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정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전체를 놓고 가장 중간이니까. 근데 이쪽에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억대 넘는 분들도 있고. 그 억대 넘는 분들, 이쪽은 좀 금방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 안 돼. 금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때요? 수급자 모집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때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내 이익은 고사하고 어때요? 임대료 내기도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을. 자,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죠. 이 돈 관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렵더라도 정말 어렵죠. 예.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또 더더구나 제약도 많아요. 여기는요. 예. 반드시 아무리 어렵고 제약이 많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어때요? 예. 어르신 모집은 해야만 해요. 해가지고 적정 수준의 매출은 나와야만 돼요. 여기 그게 일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영리보다 여기가 좋아요.
분식점을 내놨는데 손님이 안 와봐. 편의점을 내놨는데 손님이 안 와봐. 그럼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거는 어때요? 내가 증 안 되면 전단지라도 인쇄해서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르신 모집하는데 한 명이 될 거 아니야. 뭐 인터넷 올리고 이거 이제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예, 그냥 어때요? 전단지라도 뿌리고 사탕이라도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한 명이라도 모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살아남는 길이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투자를. 가게예요. 예, 기관에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추리한 기관에는 사람도 안 꼬여요. 좀 뭔가 밝게 하시고, 예, 간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투자를 좀 하시고, 또 어때요? 집중하셔야 돼요. 예,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이제 돈 벌어야지라고 한다면 어르신 모집 어떻게 하고, 어르신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때요? 선생님들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들하고 밥도 드시고, 예, 이게 투자죠. 예,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예요. 예. 그리고 어때요? 또 선생님 어르신 댁에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뭐 불편하신 거 없어요? 이것도 자꾸 하시고. 그래야만 어때요?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노력이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 없이는 커지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정말 어때요? 한 3,000군데는 봤을 거예요. 장기화 기관을. 근데 노력하시는 분하고 노력하지 않는 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투자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려고 일단 하셔야 돼요. 나는 어때요? 어르신을 100명을 모집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네, 그러셔야지만 그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하려고 하셔야 저희 지팡이도 어때요? 네, 도와드리죠. 맨날 좀 저랑 상담 좀 해요 할 때 영업에 대한 상담, 뭐 노력에 대한 이런 건 안 하세요, 대부분. 일 터졌을 때 일 터진 거에 대한 상담만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예. 일이 터져도 어르신 수가 많으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다 해결돼요. 예. 제 경험학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담이 좀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